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뇨는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일어나셨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당뇨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배우자가 당뇨로 고생하고 계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맛있는 음식은 끝났구나. 합병증 오면 자식들한테 집만 될 텐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내는 아주 친절한 경고장이에요.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달렸으니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몸을 돌봐달라는 신호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뇨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70세, 80세가 넘어서도 네 발로 산책하고 손주들 재롱잔치 보러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비결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당뇨를 제대로 잡으려면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아주 쉽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혈관은 고속도로고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은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는 그 자동차들이 들어가서 쉬어야 할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당뇨라는 건 뭐냐? 이 자동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속도로 위에 꽉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가 차로 가득 차서 옴짝달싹 못하니까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못 들어갈까요? 바로 주차장 문을 열어주는 인슐린이라는 열쇠 관리자가 파업을 했거나 주차장 문 자체가 녹슬어서 열쇠가 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문이 녹슬었으니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안 열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바로 이 녹슨 문을 닦아내고 자동차들을 주차장으로 쏙쏙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손대야 할 곳은 바로 아침 식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뭐 드세요? 입맛도 없고 귀찮은데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지 뭐. 바쁘니까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러분, 이건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물을 혈관에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훅 들어오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 췌장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귀리입니다. 요즘 귀리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기특한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해요. 그래서 다른 음식물들이 당분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방패막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마트에서 파는 퀵 오트밀이나 인스턴트 귀리 가루는 피하세요. 이건 이미 가공을 많이 해서 소화가 너무 빨리 됩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알곡이 살아있는 강철 귀리나 압착 귀리를 드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미리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드럽게 불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랑 사과 4분의 1 조각 정도만 썰어 넣어서 드셔보세요.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이 엄청나서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픕니다. 혈당은 당연히 안정되겠죠. 두 번째로 제가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잎 채소입니다. 당뇨가 오면 우리 몸의 세포 문이 녹슬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녹을 닦아주는 기름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녹색 채소에는 이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은 혈관의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꽉 차 있어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환자 중에 65세 김씨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서 늘 피곤해 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아침마다 케일 2장에 사과 반쪽, 그리고 올리브유 1스푼을 넣어서 갈아 드시라고 했습니다. 왜 올리브유냐고요? 케일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들은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이분께서 딱 1달 만에 선생님,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쓴맛이 싫다면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 꼭 드셔야 할 보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릅입니다. 산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두릅. 이게 왜 당뇨에 좋을까요? 두릅에는 인삼에나 들어있다는 사포닌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사포닌은 혈중 지질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당뇨가 생기면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데 두릅이 이 찌꺼기를 씻어주는 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두릅 특유의 쌉쌀한 맛은 입맛을 돋우면서도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한 약이라 생각하고 제철에 꼭 챙겨 드세요. 자,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먹는 순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밥상인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30% 이상 차이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꾸로 식사법을 오늘부터 딱 외우세요. 식탁에 앉으시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젓가락만 드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채소부터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나 나물, 쌈 채소를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우리 장에 식이섬유라는 그물망을 먼저 쳐두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이미 위장을 어느 정도 채워두었기 때문에 밥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못합니다. 낚시할 때 그물을 미리 쳐놓으면 물고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에이, 그게 효과가 있겠어 싶으시죠? 딱 사흘만 해보세요.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를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평생 밥심으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밥을 줄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흰쌀밥은 설탕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현미, 보리,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쌀 7, 잡곡 3의 비율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꼭 씹으세요.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가득합니다. 많이 씹을수록 췌장이 할 일을 입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췌장을 쉬게 해줘야 당뇨가 낫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 먹고 나면 배부르고 기분 좋으니까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거나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서 한숨 자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때가 혈당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혈액 속에 가득 찼는데 이걸 써주는 곳이 없으니까 피가 점점 더 끈적해지는 거예요. 이때 딱 10분만 움직이세요. 거창하게 헬스장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설거지를 바로 하시거나 집 근처를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세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곳은 바로 허벅지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모여 있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의 당분 창고예요.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이 허벅지 근육들이요. 주인이 움직이네. 연료가 필요해. 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을 쫙쫙 빨아들입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없어도 근육이 직접 문을 열고 당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최고의 당뇨약은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전혀 못하셨고 당뇨 수치는 계속 올라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위기였어요. 제가 이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식사 끝나고 딱 10분만 제자리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일명 까치발 운동과 제자리 걷기였습니다. 이분은 TV 보면서 딱 10분씩만 하셨어요. 그런데 석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 근처로 뚝 떨어졌습니다. 운동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식후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을 결정합니다. 간혹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당뇨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약 부작용 때문에 몸이 더 상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약은 적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췌장은 너무 지쳐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약이라는 조력자가 들어가서 췌장을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오늘 배운 대로 식습관 고치고 하체 근육 키우면 췌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의사가 먼저 이제 약 줄여도 되겠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제 주변인 중에도 약을 끊거나 아주 소량으로 줄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절대 약 먹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영상이니 다시 한번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로 귀리와 녹색 채소를 챙기세요. 우리 몸의 방패막이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셋째, 식후 10분은 무조건 움직이세요. 허벅지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넷째, 당뇨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몸을 돌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당뇨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병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말고 너 자신을 좀 아껴줘라 라고 말해주는 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오늘 귀리 한 그릇 드셨나요? 식후에 5분이라도 걸으셨나요? 그럼 된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 몸을 아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길로 들어서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 드시며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 때문에 우울해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